비트코인 나스닥 역대급 불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국은 불장을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놨고 우리는 지금 불장 코앞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어제 예상했던 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발표가 모두 예측치에 부합하며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말씀드렸듯 이후 너무 큰 상승도 아닌 적당한 상승 흐름을 타며 비트코인이 65K에 안착하고 나스닥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부터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무시할 겁니다. 10월 1일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분명히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곧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혹여 하락이 나와도 추가 매수 기회일 뿐 매도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 저는 무지성 불장만 외치는 트레이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불장 신호가 너무 강력하기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다룬 RRP 잔고, TJ 잔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말고도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미국의 또 다른 계획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코인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저처럼 매크로 지표와 경제 시황 다루는 영상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만큼 그냥 뉴스만 읽어주는 영상이 아니라 양질의 자료와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자부심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소마 계정의 듀레이션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마 계정이란 연준의 증권 계좌인데 이걸 축소시킨다는 건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이 내용은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봐야 나오는 거라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 많이 했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준의 증권 계좌 소마 계정은 코로나 이후 양적 긴축을 하기 위해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잔고가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소마 계정 축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잔고를 다시금 채워 놓습니다. 채권을 다시 사오는 거죠. 즉 팔았던 채권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채권을 산 사람들은 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그동안 못했던 소비,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채권의 현금화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양적 완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 채권 사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채권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통화 공급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M1은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있는 돈, M2는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등, M3는 만기가 긴 대규모 10만 달러 이상의 예금,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등이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채권은 다른 금융자산이라 통화 공급지표에 포함시키진 않지만 M3에 간접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즉 채권을 현금화시킨다는 건 여러분들 적금 만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갖고 있지만 쓰지는 못하는 돈 받으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는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을 다시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채권을 얼마나 매입하고 얼마가 시장에 들어올지가 중요한데 20년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활동이 불가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에서 지원금을 나눠주었죠. 나라는 세금으로 버는 돈은 없고 돈을 나눠줬으니 당연히 적자가 나고 채권을 만듭니다. 2년 후에 돌려줄 테니까 지금 돈 좀 빌려줘 이거죠. 이 기간에 발행한 채권이 19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2경 원 정도 됩니다. 장기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 발행이 19조 달러라 정확히 얼마나 연준에서 매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 1%만 들어와도 200조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라 엄청난 펌핑감을 시장에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지금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놨고 이제는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유동성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하락을 무시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냐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보험성으로 인하한 거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보고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든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등 고물가 시대에는 미국의 자산 시장이 금리 인하 후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고물가 시대 금리 인하와 자산 시장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면 아래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곳 파란색이 보험성 금리 인하, 빨간색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입니다. 하지만 모두 금리 인하와 함께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는 모두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가는 너무나도 높은 물가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덜 오르는 거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최근 코로나 이후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런 고물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물가가 높으면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근거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자산 시장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 시장은 과거의 흐름에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경험으로 학습하듯이 자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대처를 하고 이런 대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과거 차트 복귀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분석한 관점을 믿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제가 관점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준의 다른 계획과 근거도 더 있는데 제가 맨날 혼자 공부하고 누구한테 알려준 적이 없다 보니 아직 영상으로 만들기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제가 힘날 수 있게 뉴스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와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에 미국 S&P 500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지금 AI 패권을 잡기 위해 반도체 시장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성장하면 당연히 크립토도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AI 코인, AI 주식 앞으로도 유익 있게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뉴욕 멜론은행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SEC에게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커스터디 시스템은 지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욕 멜론은행은 1784년에 설립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이런 전통 있는 은행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사람들에게 높여주고 좋은 자산으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한편 게리 겐슬러 문어영은 여전히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증권이 아니니까 ETF 승인해 줬겠죠. 제가 봤을 땐 최근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좀 들으니까 좋은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한 말인 것 같긴 해요. 모두가 이미 다 아는 걸 어떻게든 이미지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는 문어놈. 진짜 이 문어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중요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결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던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 정말 화폐를 완전히 대신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갑 두고 왔을 때 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관들은 비트코인 대출까지 실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죠.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안전한 투자 상품이란 걸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이 되는 중이고 그 가치가 곧 가격으로 증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 불장 코앞에서 하락이 나온다 한들 좌절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지금껏 기다려온 만큼 힘 꽉 주고 포기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실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